법제처가 영덕 원전건설 특별지원금을 전액 회수하라고 법령 해석을 내리자 그동안 피해를 겪어온 영덕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노동조합이 수십 년간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되면서 견제 없이 정치권의 외압과 경영진 비리가 만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인공지능 연구센터가 설립돼 미래 인공지능 기술 연구와 관련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군이 원전 건설을 전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380억 원의 특별 지원금에 대해 법제처가 회수하라는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원전 건설이라는 국가정책이 폐지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영덕군은 그동안의 피해 보상 없이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회수할 수 있다고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가 정책 변경에 따라 원전 건설 계획이 영구 폐지됐기 때문에 지원사업 대상 자체가 사라져 영덕군이 지원금을 보유할 이유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회수 범위는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명시했고 회수 가능 시기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고 시점, 즉 지난해 12월 29일부터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덕군은 당초 특별지원금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지만 올해 초 산자부의 통보에 따라 집행을 보류해 한 푼도 쓰지 못한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다음 주에 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지원금 회수를 결정하고 반납하라는 공문을 영덕군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덕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역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고 편입 토지 보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 피해에 상응하는 대책 없이는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7년 동안 우리가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갈등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 보완에 대해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또 그리고 항의 방문 등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이미 3년 전 영덕군 통장에 들어와 있었지만 원전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번번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결국 집행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영덕군이 1년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순수 가용 예산 400억 원과 맞먹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최학철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경쟁자인 이동우, 준하경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본인에게는 신용불량자라는 의혹이, 이동우 예비후보는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경찰의 압수수색 의혹이, 준하경 예비후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선 여론조사 이전에 의혹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동우, 준하경 예비후보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토론회가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8일 새벽 영하권의 기온으로 인한 도내 과수농가의 저온 피해 면적이 1,071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면적은 경산 305헥타르, 경주 163헥타르, 포항 25헥타르로 품목별로는 배가 가장 많고 복숭아, 자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고를 통해 오는 6월 초쯤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포스코 50년을 말한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노조 파괴 문건이 공개된 삼성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역시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조합이라는 내부 견제 장치도 없다 보니 경영진의 독주와 권력형 비리가 만연했고 대형 산업재해도 잇따랐습니다. 장미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포스코. 30년 전 18,000여 명에 달했던 노조원 수는 현재 0.05% 수준인 9명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직원이 17,000명인데 노조원이 9명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연 직원의 대기구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 포스코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800여 명을 외주화하고 일감을 하청 협력업체로 돌렸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 노동 여건에 대한 감시 감독도 부족해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포스코에서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폭발 등의 대형 사고만도 모두 9건으로 2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안전을 위한 어떤 대비를 하도록 또는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도록 강제를 할 수가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노조가 없으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도 주체가 없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포스코 경영진이 정치권의 각종 청탁 등 외압에 휘둘릴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건전한 내부 감시 없이 경영진의 독주가 계속됐고 포스코는 정경유착의 늪에 빠졌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라든가 전문가가 참가해서 불법 부당한 경영 간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2년간 근로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를 통해 경영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에 이어 송도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동해안을 따라 걷는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포항시는 36억 원을 들여 송도해수욕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칠포, 월포를 거쳐 영덕군 경계인 화진해수욕장까지 36.5km 구간을 오는 2020년까지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자연훼손을 줄이기 위해 지형과 지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절 구간을 연결할 때만 구조물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주와 울진, 안동 등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의 현직 단체장에 대한 공천 배제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북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 도원에서는 3선이나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 6곳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파성을 떠나 상식과 기준이 통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겠다며 3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로의 출마와 동시에 끝까지 완주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현준 예천 군수도 수백 명의 지지자가 모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탈당과 함께 사실상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기는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출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보윤한 현 시장과 신영국 전 시장의 경선이 예상됐던 문경시도 신영국 전 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정철 현 시장과 성배영 전 시장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상주시도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울진과 울릉군, 경주시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단체장은 탄탄한 조직을 구축해왔고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관록을 내세운 현직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가 거대한 돌풍이 될지 찻잔 속의 미풍이 될지 그 어느 선거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장인 59살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간 내연산음악회 등 포항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4개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낸 것처럼 허위로 꾸며 1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스텍은 인공지능 거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다양한 시가 컴퓨터 화면으로 연출됩니다. 3주 동안에 10만 5천여 식구를 입력하고 학습시켜 사람이 지정한 대로 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은 시를 내는 거는 아직 잘 못하지만 문법만큼은 잘 안 틀리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은 언젠가는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산업 분야는 물론 문학과 음악, 미술 등 창작 영역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과 연결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포스텍의 인공지능 거점센터를 열었습니다. 거점센터에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분야 포스텍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핵심 기술 개발 등에 나섰습니다. 이쪽 기술을 적용해서 경상북도의 생산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가장 앞서가는 연구소 그리고 경상북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포스텍과 산업용 로봇 연구와 지진 피해 시설 위험 분석 등을 추진한 경상북도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그리고 가습기 기반 신약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관련 산업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 인공지능 거점센터는 기존 대기업에서 지역 기업과 R&D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전문가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열연 공장 가동 이후 이곳에서 생산한 열연 제품 판매량이 3억 톤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972년 국내 최초로 포항제철소에 열연 공장을 짓고 생산에 나선 이후 46년 만에 열연 제품 누적 판매량 3억 톤 돌파 기록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국대와 경주대, 위덕대 등 경주와 포항 지역 6개 대학 교수 28명은 오늘 준하경 경주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교수들은 경주 도심은 비어가고 인구는 계속 줄어 경북 4위 도시로 밀려나고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시민 개개인이 주인이 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한 달간 포항사랑 상품권 가맹점 13,000여 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상품권 취급의 불편함을 줄이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58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판매했고 이 중 91.7%가 가맹점을 통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오후가 되면서 공기는 조금 탁해졌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큰 일교차로 옷 입기 참 애매하시죠? 내일은 오늘보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10에서 12도 차이를 보이겠고 경주가 18도로 큰 기온차를 나타내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쉽게도 공기는 내일도 탁하겠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농도를 보였는데 내일 오후에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있어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온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0도, 낮이 되면 울릉도 18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 역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는 오늘 장흥중학교 등 3개 학교에서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생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과 건전한 학교 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고 앞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예산 14억 원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펴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질병, 이혼, 폐업 등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의 경우 4인 기준 월 117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을 정리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포항과 경주, 영덕 등 해안 군사시설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초소나 사격장 등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